안녕하세요. 네, 소통학교 TV 시작하겠습니다. 소통학교 TV에서는 이제 소소한 토크라는 그런 코너를 만들어서 우리 일상에서 여러 가지 재미난 이야기 또는 살아가는 이야기, 이런 많은 스토리를 좀 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소통학교 TV가 원래 꽃 피울 소통학교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꽃과 관련된 가게를 좀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플로리스트와 함께 소소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 좀 잠깐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온유플로라 대표 오세롬 플로리스트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곳은 온유 플로라고요. 간판 상호명이 온유라고 해서 제가 먼저 상호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가게에도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배경이 있는지, 어떤 뜻이 있는지, 자,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네. 제가 이름이 오세롬이에요. 그래서 새롭다의 명사형으로 세롬이라고 지으신 건데, 저희 아버지께서.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제 이름 그대로 오뉴 해서 오뉴 플로라로 했어요. 근데 NEW로 뉴라고는 안 하고 이게 좀 다양한 의미를 가졌으면 내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ONU, 오뉴 플로라라고 지었어요. 일단은 이제 온유라는 말이 발음으로 하면 온유라고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온유 플로라예요 이러면 이제 온유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따뜻함이 있다라는 한자어로 온유, 그리고 이제 ON을 따로 쓰고 U를 쓰면은 이제 당신에게 당신에 내려앉다 이렇게 온유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서, 그러니까 당신에게 따뜻함이 내려앉길 바란다는 의미에서 온유 플로라 이렇게 지었어요. 네, 멋지네요. 온유 플로라라고 그냥 봤을 때의 제 해석과 자세한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아주 깊은 뜻이 있네요. 네. 이 플로리스트로서 어떤 준비를 해오셨어요? 제가 이제 꽃을 시작한 지 한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횟수로 7년 정도 됐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아무래도 대학교를 제가 이제 마치면서 그 전공을 살리지 않겠다라고 약간 마음을 먹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취업을 해야 될까 어쩔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조교를 했어요.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네. 조교를 하면서 2년을 지내면서 그때부터 좀 고민을 했죠. 제가 어떤 걸 잘하고 어떤 걸 좋아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미대를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미술 관련된 거, 어떤 표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되게 뭔가 이쁘고 네. 좋아 보였나 봐요, 꽃이. 네, 좋죠. 그래서 꽃을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학교에서 일을 했던 그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정부 지원금이 있어서 네. 여러 가지 고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꽃을 선택을 하면서 정부 지원으로 바로 그거를 받았어요. 자격증 네. 반에 들어가서 자격증을 제일 먼저 땄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꽃하시면서 이제 자격증을 안 하거든요. 자격증을 안 하는 이제 이유가 너무 이제 딱 틀에 박혀서, 요즘 스타일은 그게 아닌데 틀에 박힌 거를 정형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꽂아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어서 네. 안 하는데, 저는 이제 그거부터 좀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조금 그것 때문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되게 도움도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요즘 스타일은 좀 아니어서 처음에 좀 일구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렇게 자격증을 딴다고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모든 네, 일이. 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아르바이트들을 조금 했는데, 웨딩 꾸미는 거. 네. 그거를 이제 어떤 꽃집 선생님이 되게 오래 하셔가지고 그분 밑에서 그냥 하루 종일 둘이서만 웨딩홀을 이제 다 꾸미고 이런 일들을 제가 한 1년여 정도 했고요. 네. 그거를 끝내고 나서 이제 영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네. 거기 유명한 이제 맥킨즈라는 스쿨이 있는데, 이제 그 스쿨에서 이제 한 달 과정으로 배우고, 그 뒤로 이제 인턴십을 그 호텔과 이어져 있는, 그 호텔이 같이 제휴하고 있는 호텔에서 한 6개월 정도 인턴을 했어요. 그래서
꽃은 그때 제일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네. 가장 많은 꽃을 사용해 봤고 가장 힘들게 일을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렇게 꽃을 배웠고, 이제 어쨌든 꽃을 배우는 사람들이 최종 목표가 꽃집을 차리는 것도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디자이너가 돼도 본인의 샵이 있어야 디자이너가 될 수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그 뒤로 이제 꽃 샵을 차리는데 부족한 부분을 생각해보고 시장을 좀 알아야겠다 싶어가지고 네. 꽃시장에서 일을 했어요. 꽃시장. 꽃시장에서 1년을 일을 했어요. 네, 막 제가 굉장히 올빼미형이었는데 미술해가지고 네. 밤에 굉장히 늦게 자고 막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정말 아침 일찍 일어나서 5시, 4시 반 이렇게 일어나서 출근을 하고 네. 그래도 시장은 12시에 닫으니까 낮에 12시에 닫으니까 12시에 퇴근을 해서 집에 오고 이제 이런 생활을 1년을 했더니 아침형 인간이 되더라고요. 이제 그때 거기서 되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네. 거기서 이제 많은 꽃집 분들도 만나고 네. 거기 이제 시장 분들하고도 많이 친해지고 사실은 우리가 그냥 지나친 그 샵 가게들마다에 다 사연은 있고 여러 가지 철저한 준비도 있겠지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아주 철저하게 소위 그 바닥이라고 하나요? 뭐 시장부터 이렇게 준비해 오신 얘기를 들으니까 새롭네요. 네. 네. 제 이름 같나요? 네, 그러네요. 이 오픈해서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인데 언제 시작하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경영을 하시다 보니까 요즘 코로나 시대인데 어떠세요? 사실은 코로나 시기에 열어서 네. 이전과 비교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사실 이전에 비해서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처음에 어렵게 연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코로나 시기여서 이런 가게를 구하는 거는 조금 더 쉬웠어요. 아무래도 그건 이제 다른 분들에게는 좀 힘든 일이었겠지만은 저한테는 좀 기회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게 구하는 건 조금 쉬웠는데 이제 운영적인 면에서 이게 저는 이제 시장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그러니까 한 20년 전에 꽃 가격이 형성이 된대요. 그러니까 가격 형성은 이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네. 수요가 적으니까 공급량은 그대로니까 꽃값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이번 여름이 제일 심한 것 네, 같아요. 네, 그렇겠네요. 네네. 작년에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뭐 2019년에 시장에 있었으니까 19년도 여름 시장의 가격을 알잖아요.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다들 그런 상황이니까 그냥 뭐 다 힘들다 말씀하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힘들다 말하는 게 언어가 자꾸 힘든 그렇죠. 마음을 만드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비교할 게 없어서 많이 힘들지 않다가 저의 그래도 이렇게 원하셨고 좋아하시는 일을 하시니까 더욱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플로리스트와 이렇게 대화 나누는 건 참 처음이거든요. 네, 플로리스트로서의 보람, 이 직업의 가치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예술을 하시는, 저도 꽃은 예술의 한 분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예술을 하시는 분들의 많은 분들이 창작물의 완성에 의해서 오는 것도 있지만 네. 어쨌든 소통에 의해서 오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인터뷰를 승낙한 이유도 어쨌든 저는 인생에서 가장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꽃집을 운영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이제 꽃을 그냥 할 때랑 다르게 꽃집은 사람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호텔에 있거나 웨딩을 할 때는 사람을 만날 일은 같이 일하는 사람뿐이었어요. 같은 입장이지만 꽃집을 운영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얘기를 듣고 스토리를 듣게 돼서 그 부분이 가장 좋아요. 기뻐할 때. 네, 네. 꽃을 딱 만들어 드렸는데 너무나 기뻐할 때. 그 순간. 네, 그 순간이 좋아서 거의 항상 기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행복하게 일하고 있어요. 아, 정말 좋은 말씀이네. 그 꽃이라는 거를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할 때는 의미 있고 네. 또 기쁘고 좋은 이런 순간들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보실 때 기억에 남는 고객 또는 기억에 남는 꽃의 그
선물 뭐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꽃집을 하면서 중간쯤에 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꽃을 언제 사러 올까? 나는 꽃집을 얼마나 가봤었나? 네. 약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음. 근데 소소하게 챙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을 보면서 제가 그렇게 소소하게 챙겼던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여기에 근처에 회사 다니시는 분인데 네. 그 여성분이 소소하게 작은 선물, 만나는 분한테 작은 선물, 사장님이 잠시 아프셔서 돌아오셨을 때 기분을 좋을 만한 거, 푸릇푸릇한 걸로만 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꽃 같은 걸 안 하고 이런 소재 네.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린류. 네. 그린류만 딱 해갖고 정말 심플한 화병에 딱 꽂아서 가시고 그래서 너무너무 비싸고 화려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 심플한 거를 항상 하시더라고요. 그분이요? 네. 그리고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이나 그 정도 오시면 많이 오시는 거죠. 네. 그 고객님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러면서 어느 날은 이제 제가 이렇게 책상도 있고 수업도 하는 샵이다 보니까 앉아가지고 얘기를 나눌 일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얘기를 나눠보니까 정말 마음이 따뜻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인터뷰하는 시점에서 어제 퇴사를 하셨어요, 그분이. 그분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어제 뭐 마지막 꽃을 제가 마지막은 아니겠죠. 근데 마지막 네, 그렇죠. 꽃을 꽂아드리면서, 그러니까 정말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사실 저만 해도 이 꽃이라면 뭐 1년에 뭐 한두 번 아주 특별한 날만 하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그것이 소소하게 아주 뭐 크고 거창하지 않아도 소소하게 마음을 전달하는 그런 도구로 아주 멋지게 하고 계시는군요. 저도 좀 반성도 하게 되네요. 아까 그 꽃을 가지고 소통을 한다고 하신 말이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플로라에서 손님들과의 소통, 어떤 점을 이렇게 제일 중요시 여기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일을 하세요? 꽃이란 게 아름답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름답다는 거에 절대적인 미가 있고, 그리고 각자의 취향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많이 고민했던 게 그건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지? 그거랑 고객들이 뭐를 좋아하지? 그게 네. 약간 2019년도에 저의 화두였거든요. 네. 네,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었어요. 왜냐면 시장에서 정말 다양한 분들을 만났는데 네. 제가 시장에서 꽃을 판 게 아니라 네. 그 자재집에서 이런 거 파는 네, 자재집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자재집에서 꽃 포장을 해줬어요. 꽃을 사오시는 분들이 네. 있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때는 유명했어요. 거기서 해주시면 그 언니가 해준다 막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 이제 그 꽃 포장을 해줬는데 정말 취향이 다양한 거예요. 사람들마다. 네네. 네. 어떤 분은 그렇게 말고 그냥 묶지도 말고 그냥 포장지에 이렇게 싸주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그렇게 했는데 예뻤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좋아하는 거를 강요할 수는 없는 거구나. 그래서 물론 자기만의 스타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손님이 오셨을 때 이제 여쭤봐요. 이제 그런 거 취향에 대해서 네. 뭐 어떤 색깔을 좋아하시는 게 있으신지 네. 그게 없다 그러면 그래도 있어요. 사람이 난색 계열을 좋아한다든지 그렇죠. 한색 계열을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뭐 화이트 막 이렇게 아니면 한 색깔 아니면 막 알록달록한 걸 좋아해요. 막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 여쭤봐서 대체적으로는 그런 걸 얻고 포인트 꽃 같은 거 정도는 여쭤보고 만들어 드려요. 아닐 때는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면 그분들은 보통은 저한테 하셨던 분들이 그러고요. 아닌 네. 경우는 사실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게는 말씀 안 하시는데 여기 여쭤보고 기억을 하려고 좀 노력을 하죠. 네. 그래서 다시 오시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사람들마다 이게 선호하는 게 좀 다르고 기호가 달라서 아마 그런 소통을 분명히 하셔야 더 좋은 작품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꽃이라고 하는 게 참 자기 사람들이 다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 대표님은 어떤 꽃을 제일 좋아하세요?
이건 항상 들었어요. 이 질문은 희한하게. 그래요? 네. 꽃을 하면서 그래서 너는 무슨 꽃을 좋아하니? 막 이러고 네. 물어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 제일 처음에 좋아했던 꽃이 아직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양귀비꽃. 아, 양귀비꽃이요? 네. 이제 아무래도 보통은 화분에 심어 있는 분화를 보는 경우는 적고 대부분 이렇게 절화, 잘린 커팅 플라워를 보잖아요. 꽃시장에는 다. 그렇죠. 잘리고 난 다음엔 사실은 피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영양이 없고 네, 네. 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을 충족을 못하니까 피우기가 힘든데 양귀비꽃은 이렇게 알맹이부터 나중에 피고 질 때까지 볼 수 있어요. 근데 또 그 알맹이에 어떤 색이 들어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피워봐야. 네. 따샀는데 어느 날은 거의 흰색만 있는 거예요. 근데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흰색 요 정도 색깔 있거든요, 양귀비에. 네, 네. 근데 이제 그걸 딱 꽂았는데 차자작 이게 또 피어나는 게 또 하룻밤 사이에 짜라락 하고 펴요. 종이 같이 얇고. 그래가지고 좀 한 2, 3일 볼 수 있는데 그런 과정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과정이. 네. 과정이 너무 이뻐서 양귀비만 딱 꽂아 놓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양귀비가 좀 화려한 편인가요? 꽃 자체로 보면 색깔이? 어때요? 화려하죠. 화려하죠?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이어서 굉장히 화려해요. 저희 소통학교 TV를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잘 아시겠지만 꽃을 선물 받거나 사와서 꽃병에 두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오랫동안 꽃을 보고 싶은데 관리하는 방법이라고 하나요? 좀 이 꽃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네.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 꽃이 피어나는 거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막 하루 이틀밖에 못 갔어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일단은 꽃은 춘화가 있고 추화가 있잖아요. 네, 봄에 네. 피는 꽃이 있고 가을에 피는 꽃이 있는데 그 온도가 10도 정도예요. 꽃이 피는 온도가. 아, 그래요? 사실은 되게 차가워요. 그렇군요.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했던 것보다. 것보다. 집에 있을 때는 조금 춥다 느끼는 정도 온도거든요, 사람이. 근데 이제 아무래도 23도 이상 올라가면은 이제 사람도 조금 좀 네. 덥네 이렇게 느끼는데 꽃은 더 심하게 느껴요.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온도인데 이제 온도를 조절하는 거는 집에서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영양은 더 이상 가지 않으니까 물을 매일 갈아주시고 그리고 끝을 날카롭게 사선으로 잘라주셔서 물을 먹는 면적을 넓혀주시면은 조금 네. 더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렇군요. 예전에 안에다 뭐 소금인가 뭐를 네. 넣고 막 그런 것도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네네. 저도 많이 들었어요. 식초 넣으시는 분들도 있고, 네. 설탕 넣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요. 포도당도 넣으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거는 이물질이 되거든요. 들어갈 때. 그러니까 빨아들일 때 물을. 네. 식물이 이렇게 뭐 옛날에 과학 시간 때 네. 보면은 네. 관이 있어서 도관이라는 게 막 있잖아요. 그 도관을 막히지 않고 끝까지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네. 방법이고요. 그 절화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최소 5일에서 2주 정도 간다고 해요. 모든 꽃이.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꽃에 따라 다른데 지금 여기 있는 요거는 좀 길어요. 네. 다 네. 긴 꽃이에요. 뭐 이렇게 리시안셔스 이런 거는 2주, 카네이션도 2주. 네. 뭐 그런데 이제 약한 꽃들이 가끔 있어요. 이런 라일락, 여름 라일락 같은 것도 약하거든요. 이런 거 이제 자르면 사실 자르는 순간부터 영양은 차단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더 이상은 힘들죠. 얘네들도. 네. 그래서 얘네들은 5일 정도라고 그러니까 최소인 게 5일 정도라고 보시면 잘라갖고 시장에 와서 시장에서 여기로 가지고 와서 담가놨다 그 다음날 가져가시면 사실은 이틀 정도밖에 못 보는 네. 꽃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 저는 이렇게 온도가 중요하다는 말씀 처음 들었어요. 네, 10도. 어유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꽃가게에는 꼭 꽃냉장고가 그렇군요. 있는 이유가 네, 네. 꽃냉장고의 온도가 10도에서 15도 사이예요. 그걸 유지해 주는 네, 그걸 거군요. 유지해 주는 거예요. 네.
오늘 아주 좋은 걸 또 알게 되었습니다. 네. 네, 지금 코로나 시대라서 뭐 다소 조금 생각하셨던 것보다 좀 경영이 활발해지거나 이러지는 않을지라도 이제 앞으로의 여러 가지 플랜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대표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저는 이제 지금은 원래는 꽃들이 세미나를 가끔씩 해요. 모든 분야가 다 세미나를 하잖아요. 꽃도 네. 마찬가지로 세미나를 해요. 네. 이제 연구를 하고 디자인 같은 거나 아니면은 표현법 같은 거. 이제 사실 뭐 소재만 달라졌지 큰 걸로는 표현의 한 방법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세미나를 지금은 못 하고 있죠. 아무래도 모이는 것 네. 자체가 좀 힘든 상황이니까. 그래서 미술하셨던 분들을 모아서 같이 세미나를 하고 한 달에 한 번은 좀 힘들고 아무래도 연 2회나 연 4회로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연구하고 같이 그 어떤 주제를 맞춰가지고 같이 공동 창작을 해보고 하는 거를 목표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연구하고 또 이제 발전시켜 맞아요. 나가는 활동. 네.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삶에서 꽃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세요? 꽃과 삶, 꽃과 인생 이렇게 좀 비유해서 연관져서 생각해 본다면? 꽃을 인생에 비유하는 말들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화양연화라는 말도 있잖아요. 인생의 가장 빛났던 순간, 가장 꽃 피웠던 순간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되게 힘들고 막 그 추위를 다 견뎌내고 막 초봄, 막 2월 달은 아직도 추운데도 불구하고 꽃 피는 꽃들을 보면서 굉장히 인생과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지금 코로나 시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앞으로 꽃 피울 시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꽃과 함께 하게 합니다. 좋네요. 이 꽃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뭔가 위로도 받고 또 향기로운 꽃은 특히 더 우리에게 그런 에너지를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비유하셨듯이 이 꽃이 한창 절정기에서 아주 그 빛깔과 향기를 뽐내면서 이렇게 지내지만 언젠간 또 좀 시들어지는 이런 시기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오늘 대표님하고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또 많은 걸 또 좀 알게 되었고 또 대표님의 철학을 통해서 이 꽃을 또 새롭게 보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갑자기 김춘수님의 꽃이라는 시가 생각이 나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시이기도 해서 오늘 특별히 또 플로리스트님께서 그 시를 한번 구독자님들께 한번 낭송해 주시면 더 의미 있을 것 같아요. 네, 부탁할까요? 네. 꽃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고맙습니다. 네. 예, 우리가 상대를 인정해주고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를 부를 수 있을 때에 아주 의미 있는 존재로서 우리 함께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온유 플로라에서 우리가 나눴던 이런 이야기도 역시 우리가 꽃을 좀 더 새롭게 보면서 꽃 피워나갈 수 있는 그런 새로움의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꽃 피울 소통학교에서는 우리가 좀 더 희망의 꽃을 피우고 또 웃음꽃을 피워나가고 행복의 꽃을 피워나가자는 그런 기반을 갖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소통을 잘 해나가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기를 저는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